자, 치과에서도 실비보험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받을 수가 있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내과라든지 정형외과 갔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영수증 받아서 이렇게 보통 청구를 하죠. 실손의료비에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가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실손보험이라는 건 뭐죠? 보통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라든지 이런 약제비들을 보상을 줄여주는 내 자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실손보험이죠. 지금 1999년도 9월에 최초 판매가 됐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4세대 실손까지 나왔습니다.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 3세대 실손, 4세대 실손. 이거는 뭐냐면 그 가입 연도별로 보험 상품들도 처음에는 엄청 막 좋게 많이 만들었다가 점점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좀 보험 상품들이 다르게 치과에서 이런 실손 보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 실손보험에는 치과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치과에도 건강보험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해당이 됩니다. 근데 1세대 실손에는 우리는 거의 치과 의원급 병원급이잖아요. 1세대 실손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1세대 실손에서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은 치과 종합병원급에만 가능합니다. 근데 2세대 실손부터는 자부담을 이제 뭐 10,000원에서 30,000원 차감하고 이제 나머지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2세대 실손 부분부터는 치과도 건강보험에 한해서 돈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보험 가입돼 있는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하고 이런 2세대 실손부터는 가능하니까 만일 있다고 하시면 영수증 같은 거 출력해서 해드리면 됩니다. 그럼 치과에서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도 예전에는 거의 다 비급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 항목이 좀 많아졌죠. 뭐 보험되는 레진이라든지 뭐 실란트라든지 뭐 신경치료도 있을 수 있겠고 잇몸치료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발치 그리고 뭐 보험 틀니 뭐 보험 임플란트 되게 많이 항목이 많아졌어요. 그죠? 턱관절 치료들도 있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세대 실손부터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치료. 우리 신경치료 하시는 분들도 근관수에 따라서 비용이 좀 많이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신경치료 비용도 안 받는 병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많이 받는 추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전에는 크라운 하나 하면 뭐 신경치료 비용 빼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100원이라도 다 받죠. 그죠? 그래서 저도 신경치료는 반드시 받는 편입니다. 왜?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할인 이런 걸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받는 편인데 환자분들이 신경치료 비용도 많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2세대 실손부터는 저희 병원은 의원급이거든요. 2세대 실손부터 있으면 자 하루에 16,000원 내야 될 거 보험회사에서 6,200원 정도 받고 15,100원 내야 되는데 5,100원 받고 이분은 10,000원 떼고 이제 돈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럼 31,400원 나왔을 때 10,000원 빼고 하면 21,400원. 그러면 총 32,700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신경치료 비용은 62,700원이 나갔지만 3만 원을 받는 셈이 되죠. 그럼 이거라도 50%를 줄일 수 있으면 환자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3만 원이면 치킨 한 마리를 또 사 먹으실 수 있는 돈이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조금 알고 있으시면 데스크에서 치료가 끝나고 나시면 혹시 실손보험 같은 거 있으시냐 뭐 치아보험 같은 거 있으시냐 그 전에 물어보기는 하지만 뭐 보통 이제 실손보험 같은 거 있으시냐라는 건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데스크에 있다 보니까 혹시 실손보험 같은 거 있으시냐 이러면 있어요 이러면 혹시 그 몇 세대 실손인 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대. 그러면 제가 영수증 출력해드려 볼 테니까 혹시 그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 치과도 건강보험 되는 항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냐? 라고 여쭤보셔가지고 보장 받을 수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떼드린 서류 넣어보시면 되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셔라 이런 좋은 정보를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보험 임플란트입니다. 아까 신경치료 비용은 조금 비용이 많이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게 그래도 50%긴 했지만 보험 되는 임플란트들은 굉장히 금액이 크죠.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잖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도 10,000원을 떼고 받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단계 했을 때 179,300원 나왔어요. 10,000원 떼고 하면 169,300원이죠. 자, 2단계는 166,200원 나왔어요. 10,000원 떼고 받다 보니까 156,200원 나와. 자, 36,300원에서 10,000원 떼니까 26,300원. 실질적으로 351,800원을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한 개를 했을 때 이 환자는 3만 원을 보험료를 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득이죠. 그래서 저는 보험되는 임플란트 환자분들은 65세 이상 환자분들이잖아요. 이 보험되는 임플란트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청구해 보시라고 영수증을 떼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좀 드리면 좋다. 자, 근데 임플란트를 한꺼번에 결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결제 한 번에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수납일을 진료일자는 다르지만 수납일만 그 낸 날로 바꿔주시고 하면 이렇게 구분되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영수증을 빼서 내시면 됩니다. 자, 보험 임플란트 2개 하시는 경우들도 있죠. 2개 하시는 경우. 근데 아까 1개 하는 경우 하나 얼마 본인이 냈죠? 3만 원을 냈어요. 근데 2개 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실손보험에서도 그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통원 의료비가 있고 입원 의료비가 있는데 이 환자들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치과는 입원해서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게 통원을 하다 보니까 질병 외래 의료비에 받을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25만 원이 한도예요. 그러면 36만 7,500원이 나왔다 한들 25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이 실질적으로 낸 금액이 20만 9,900원을 지불한 셈이죠. 근데 아까 1개 했을 때는 3만 원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럼 따로따로 해주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이런 걸로 컴플레인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자,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한 번 째고 수술하고 또 2번 째고 수술하고 이걸 여러 번 수술을 한다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눠서 수술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든다 하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또 너무 많이 알아도 참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걸 조금 찾아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대부분 이런 분들은 한 분 계셨고 이렇게 좀 찾아드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손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좀 드리면 환자분들도 많이 고마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험 틀리 세 번째는 보험 틀리입니다. 보험 틀리도 봐봐요. 10,000원을 예를 들어 떼고 받는다면 82,200원, 73,800원 나왔을 때 10,000원 떼니까 63,800원. 총 보험회사에서 받는 게 10,000원을 떼고 받는다고 하면 377,800원입니다. 근데 보험 틀리 아까 제가 상해 의료비에서 의치는 제외된다라는 문구 보셨죠? 자, 실손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격 이런 보조기에 대한 것들을 구입 및 대체 비용으로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그래서 틀니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걸 좀 정확하게 잘 몰랐을 때 틀니 하시는 어머니였는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그러셔가지고 혹시 실손보험이 있냐라고 했는데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결국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되는 레진, 실란트 아이들이 대부분 많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2세대 실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레진 치료를 하루에 1개씩을 했어. 그래서 총 10,000원을 공제를 하고 받다 보니까 총 58,000원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총 92,400원. 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환자분들은 돈을 많이 받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냥 임의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하루에 4개를 다 했을 때 공단 부담금과 환자 부담금 이런 게 있죠. 자, 환자분은 10,000원을 떼고 받다 보니까 53,800원이더라고요.
아까 앞에서는 58,800원, 3,000원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 병원의 상황에 맞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임의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발치랑 잇몸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경우들도 꽤 많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이것도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스케일링, 잇몸 치료, 발치 이 정도로 했는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11만 3천 원 나왔어요. 총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좀 정보를 드리면 실손보험에서 받으면 이렇게 돈을 많이 조금 반 정도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드리면 선생님들한테도 좀 선생님 병원 내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드리면 되게 환자분들이 와 A라는 병원을 갔을 때 이런 정보도 주더라. 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들을 알려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러면서 소개 환자들을 창출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분들 보면 이렇게 실손보험 증권을 볼 때 내가 뭘 알려주면 될까? 여기 보시면 통원의료비라고 있어요. 제가 빨간 줄 끊어놨죠. 통원의료비 30만 원인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떤 분들은 10만 원인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 아까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10몇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뭐 만 원 떼고 주면 이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실손보험을 저는 무조건 3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원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적게 나오니까 왜 적게 나왔냐 봤더니 증권을 봤더니 저희가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증권을 거의 다 봐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실손보험 봤더니 10만 원으로 돼 있는 거예요. 외래 의료비가. 그래서 의외로 작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네, 선생님도 알고 계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